네, 안녕하십니까. 24년 직무 COP 활동보고 최종 발표를 맡은 전력전자팀의 유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원으로는 전력전자팀의 김윤재, 그다음에 제어팀의 김정수, 유원영 매니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COP 트랙 중에서 자유주제로 신청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주제는 제품 PCB 정기적 신뢰성 관련 검증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습니다. 팀명은 저희가 정말로 제품의 문제를 좀 없애보자 라는 이제 큰 뜻을 가지고 트러블리스라고 팀명을 정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제 이유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PCB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PCB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절연 기판 위에 정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 저희 이제 보통은 이제 구리로 재료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형성시킨 것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자 부품을 탑재하게 되면 전기 회로를 구성하게 되고 또 작동을 시키는 그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PCB 기판은 전자 부품,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의 대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전기 자동차, 요즘에는 전기 전자 파트들이 이제 주목이 되면서 전기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PCB 산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 분야별 산업 전망도 여기 도표처럼 과거에서부터 쭉 확대되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PCB의 성능이나 그다음에 신뢰성 검증에 대해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뉴스 신문 기사와 논문과 같은 그런 학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EMI와 같은 PCB 설계 검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PCB 기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어 안에 있는 기판들, 그 다음에 인버터 내에는 굉장히 많은 기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인버터나 비상통화 장치, 그 다음에 HIP 버튼,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 안에 PCB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PCB 자체의 그런 정기적인 신뢰성 검증, 그리고 제품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없는 정기적인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제조, 생산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착안하여서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PCB 설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실제로 정기적이고 그다음에 전자기적인 회로의 특성들을 이해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PCB뿐만 아니라 아세이로 제작이 되거나 그다음에 조립이 될 때까지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또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 COP 활동에서 PCB 검증을 위해서 사용한 PCB 검증 해석 툴에 대한 소개이며 그 다음에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일부분을 동영상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PCB가 실제로 이제 탑재가 되어지게 되고 있고요. 파란색의 회로 패턴들이 가해지고 패턴의 간격들을 그렇게 검증과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더링 같은 불량률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제품들의 간격과 이격, 그 다음에 연면거리까지도 검증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검증이 가능합니다. 시그널 그리고 파워 인테그리티를 주파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고주파의 경우에도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 제품의 가장 중요한 발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열이 어떻게 되고 또 어느 부품들이 열이 많이 나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저희가 툴을 이용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이제 COP 활동하면서 툴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된 이제 화면이 되게 됐는데요. 실제로 메뉴의 구성이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PCB 디자인, 분석, 검증, 해석을 3D로 저희가 변환해서 검증을 하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BOM
그다음 거복 파일 같은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검증 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회사에 적용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이냐 보게 되면 이제 as-is와 to be를 넣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통상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회로 설계와 이제 부품 배치 및 PCB 아트웍, 그 다음에 성능 및 기능 검증, 양산, 또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PCB 배치 아트웍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품 배치와 PCB 아트웍에서부터 사전 검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까지 가서 다시 피드백이 되어지는 불필요한 작업들이나 비용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가지로 보게 됐는데요. 정리하게 되면 설계 품질 향상, 휴먼 에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량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하더라도 휴먼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PCB 디자인 리뷰 같은 것들의 소요 시간이 절약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B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횟수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재설계하는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도 개발 기간의 단축이나 비용의 감소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저희가 다 아는 S사, L사, H사에서도 동일한 구축 배경들이 저희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휴먼 에러가 많았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 단축이 많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설계 기간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구축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니즈도 동일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매치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충분히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저희가 이제 PCB 설계 기준서까지, 그 다음에 PCB 각각의 보드의 결과 보고서까지 최종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생소하겠지만 DFM, DFE, DFA식으로 해서 제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조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전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실제로 3D화해서 패키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조립할 때 간섭이 생기는 부분, 이것도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IC 전원 부분에 커플링 커플서 같은 것들이 접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도 AGG, TUB로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서를 만들고 단순히 이제 기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맞는 것 같다.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변경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출물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실제로 IPC 기준과 그다음에 KS 기준을 같이 접목하면서 저희 당사에 맞게끔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누가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정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비용이나 휴먼 에러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이제 산출물이 되겠는데요. 3D화된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전류 덴시티와 그다음에 온도 덴시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산출물이 결과 보고서. 이것도 저희가 양식을 제정하면서 이제 이것도 정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검증할 거냐. 어떤 사람은 A를 검증하고 어떤 사람은 B를 검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포맷으로 검증하면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내 기준의 헬스에도 같이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실제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다 같이 공유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